위드 미니 이렇게 할게. 오케이. 이렇게 해. 이런 거 해. 좀 위드 미니.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어차피 이제 편집은 하은 주임이 또 해주실 거니까. 위드 잘라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위드 미니. 안녕하세요. 삼성전시장의 박종훈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시장 깐미니 최준 주임입니다. 이렇게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지나고 저희가 또 위드미니 첫 영상으로 설날 이후의 영상으로 찍게 됐네요. 설날에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살이 좀 쪘는데? 저는 항상 찌고 있어요 지금. 저는 설날에 할머니 댁 갔다 왔습니다. 할머니 때? 네, 주임님. 저도 할머니 댁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설 연휴 동안 저희는 이틀이나 출근을 했잖아요. 사실 뭐 엄청 짧았습니다. 근데 그 이어폰 역시 영업사원이어가지고 계속 끼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제 말 좀 잘 경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 주제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차를 샀기 때문에 지금 산 게 아니라 작년에 샀죠. 작년 말에 샀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있는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짜 차량을 구매하면서 고객의 입장이 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좀 더 자세히 해줘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세금의 모든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니쿠퍼 딜러다 보니까 미니쿠퍼의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세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차량을 구매할 시에 구입 시 붙는 세금이 있어요. 차량 가액에. 그리고 차량을 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 자동차세라고 해서 1년마다 내시는 금액이 있죠. 그리고 주유비에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또 여러 가지 세금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주유비는 좀 제외를 하고 자동차세부터 일단 안내를 드릴게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내시는 건데 6월 또는 12월에 나눠서 내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연납 신청 시에는 10% 또 할인돼서 세금이 할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에 내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그리고 2000cc 이상은 cc당 200원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미니쿠퍼는 다 2000cc 미만이죠.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cc당 80원이 붙겠네요. 그러면 차량 구입 시 붙는 세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차량 구입 시 붙는 세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개별 소비세, 그다음 교육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가 차량 구입 시에 들어가는 세금이고요. 이게 차량 가액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쵸. 차량 가액에 다 녹아 들어 있어서 뭐 따로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세나 부가가치세는 사실 이제 생소한데 뭐 이런 세금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이제 개별 소비세가 좀 예민한 부분이죠. 그쵸. 개별 소비세는 이제 사치품이기 때문에 차량은 이제 사치품으로 국가에서 취급을 하는 물건이라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붙는데요. 지금은 3.5%. 이게 원래 작년 말까지였는데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18년도 7월부터 인하가 시작을 됐어요. 그래서 원래 22년 말에 인하가 끝나기로 되어 있었던 게 또 6개월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인 거죠. 그래서 1.5% 인하면 원래는 차량 가액의 5%가 개별 소비세인데 3.5%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지 않아요? 개별 소비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자녀 가구에 해당이 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개별 소비세를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내용인데 다른 개별 소비세 감면 제도랑 중복이 돼서 감면을 또 추가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가 된대요? 그쵸.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3.5%하면 100만 원 미만이고요. 거기에 다자녀 가구 300만 원, 그렇게 해서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따로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3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까지 해서 총 600만 원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이게 된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여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부하게 됐네요. 근데 이게 중복적용 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데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따가 취득세 얘기하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량 구입 시 붙는 세금은 이렇게 총 3가지 정리를 끝내고, 이어서 차량을 등록할 때 들어가는 세금 또 있죠.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2가지가 있죠. 그 중에 취득세, 공채 매입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취득세는 이제 차량을 등록하는 데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이거는 차량가의 7%, 미니쿠퍼 기준으로 차량의 7%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것도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데 장애인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구매 차량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고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140만 원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와 같이 다자녀 가구도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상 똑같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시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미니쿠퍼 기준으로 140만 원까지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개별 소비세도 감면받고 그리고 또 취득세도 감면받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보조금도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고 구매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 컨트리맨, 다자녀 가구면 컨트리맨은 충분히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컨트리맨을 추천드립니다. 저 전기차 얘기했는데 갑자기 컨트리맨이라고요? 제가 취득세 설명드렸으니까 네네. 공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려운 건 저한테 시키시네요. 네. 공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계속 바뀌기도 해요. 그 퍼센테이지가. 근데 공채 세금은 어떤 거냐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구매를 하셨을 때 드는 그 비용은 그 지자체에서는 도로 개발 그리고 복지 증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입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즉시 할인을 받아서 다시 판매를 해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이 채권을 제가 갖고 있으면 보통 5년에서 7년 뒤에 이 채권을 다시 지자체에서 사간다고 해요. 그러면 1.5% 정도의 이율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했던 사람이 은행에 예금같이 이자를 받고서는 판매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5년이나 7년이나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미니 쿠퍼로 예를 들면 1600cc 미만의 차량 가격이 9%예요.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엄청 비싸네요. 네,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공채를 매입하거나 또는 즉시 할인을 받고서는 판매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입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부담을 좀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할인율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그 나와있던 공채의 4에서 6% 정도 금액을 내신다고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6%로 하는데 보통 한 60만 원대 정도 미니쿠퍼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공채 할인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죠. 이게 근데 되게 들쑥날쑥하고 공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인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은 면제까지 돼요. 요거에서 또 장점이 있지 않나요? 그쵸. 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등록을 해서 좀 많이 저렴하게 처음에 등록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를 사용하는 데 이점은 처음에 등록비가 적게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고객님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종훈 주임도 그렇고 상담으로 이제 마주하셔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편하고 잘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카메라 앞이라서 이렇게 긴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저희를 찾아주시면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세금 관련돼서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가 되어 있잖아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영상을 담아봤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